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황인선 인턴 기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인생을 살아간다. 짧은 시간 동안 홀로 있는 것은 간혹 도움이 되지만 보통의 인간은 기나긴 고독 속에서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결국 누군가와의 교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리 셸리가 1818년에 출간한 책 엘티 프랑켄슈타인 GT 속의 괴물은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이다. 어떤 누구도 괴물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우선 괴물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과는 달리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이름이 아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시체를 이어붙인 초록색 괴물을 만든 조물주이다. 즉, 괴물이라고 불리는 더 크리처를 만들어낸 창조주의자, 스위스 물리학자의 이름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인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들어낸 창조물인 괴물은 자신에 대한 깊은 존재론적인 사고를 하는 생명체이다. 괴물은 오두막에 숨어 지내면서 수많은 책을 읽고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일까? 어디서 왔을까? 내 목적지는 어디일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지만 해답을 찾을 길은 없었다. 그는 엘티 신라권 GT를 읽으면서 자신과 아담을 비교한다. 아담은 조물주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자신은 그런 조물주가 없었다. 그의 모습은 프랑켄슈타인의 욕망 투영이고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괴물은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인하고 세상에서 사라진다. 괴물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다. 비록 자신이 다른 이들과 다르게 생겼지만 같이 살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다. 괴물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으며 특히 자신의 창조주인 프랑켄슈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인간의 첫 사회적 관계망이 부모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괴물은 첫 번째 사회적 관계망조차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라도 존중받고 싶었지만 이조차도 실패한다. 인간 사회의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에도 속할 수 없었으며 사회적 안전망 또한 박탈당했다. 심지어 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이름조차도 없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새로운 의미가 생기듯이 한 인간에게 이름은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괴물은 어떤 것, 괴물, 물체, 크리처 등등 이름이 아닌 어떠한 것으로만 불리었다. 만약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을 졌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괴물은 끔찍한 살인자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프랑켄슈타인의 그릇된 욕망으로 인한 지독한 연구 욕심이었고 무책임한 태도였다. 그는 끊임없이 상황을 회피하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복수심으로 괴물을 쫓아서 죽이겠다고 한 마지막은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후회를 복수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괴물은 또다시 프랑켄슈타인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과 같은 존재를 하나 더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불태워 죽는다. 물론 괴물의 살인은 정당화할 수 없다. 그는 도덕적 사고를 하는 존재였고 충분히 살인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졌다.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던 프랑켄슈타인도 하지 못한 것을 괴물은 했다. 이런 괴물에게 우리는 어떤 죄를 묻고 어떤 벌을 내릴 수 있을까? 단순하게 살인을 저지른 죄는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면에 있었던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괴물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고 세상을 사는 법을 알려주었다면 어땠을까? 괴물이 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고 이를 교육해줄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괴물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다. 만약 누군가의 괴물을 인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물론 그는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인간의 뇌를 가지고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었다. 인간처럼 말했고 책을 읽었으며 깊은 사고를 했다. 그가 다른 인간과 달랐던 점은 외모와 신체의 능력뿐이다. 과연 끝까지 황인선 없던 괴물은 괴물일까?